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친환경 디자인과 쾌적한 디자인, 에르고노믹스가 동시에 적용된 한국교육개발원 신청사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는 건 마치 고문과도 같죠. 이 공간 왜 이렇게 불편해? 라고 외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에르고노믹스 디자인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예요. 이 공간, 나를 위해 설계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불편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죠.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쾌적함을 위해 시작해 볼까요? 한국교육개발원 신청사는 현상 공모 때부터 이슈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갑자기 지방에 혁신 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경쟁이 있었어요. 냉난방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친환경 계획그룹 청견의 기술 제안은 에너지 절약과 쾌적성 두 가지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체 공학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에르고노믹스라고 합니다. 에르고노믹스를 적용한 건축물이다. 완전 일할 맛 나는 겁니다. 집에 안 가고 청사에서 일만 하는 거 아냐? 이거 큰일 난 거죠. 원안, 무리한 성큰 계획과 그로 인한 문제들. 원안은 마치 한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찾는 것처럼 대지 경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성큰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죠. 남측의 장점을 고려하지 않아 지하 식당은 11시 이후에 햇빛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마치 해가 지고 나서도 여전히 어두운 방에 갇힌 느낌이었죠. 외기와 접하지 못한 조리실은 주방 냄새가 퍼져나갈 수 없어 마치 냄새가 갇힌 방처럼 불쾌한 상황을 초래했어요. 제안, 자연과의 조화로운 만남. 이제 제안을 살펴볼까요? 제안은 마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멋진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요소가 잘 어우러지도록 구성되었어요. 지하층 남측면을 전면 오픈하여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극대화했어요. 이제 지하 식당은 햇빛을 만끽하며 마치 바깥에서 식사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조리실을 외기에 접하도록 계획하여 주방 냄새가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는 요리할 때마다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기분을 즐길 수 있답니다. 결론, 환경과 사람을 생각한 배치 계획. 결국 원하는 환경성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제안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이처럼 환경 성능을 고려한 배치 계획은 단순히 건축물의 형태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죠. 이제 여러분도 환경과 사람을 생각한 배치 계획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나요? 원안, 과다한 아트리움, 문제의 시작. 원안은 마치 너무 많은 재료로 만든 케이크처럼 아트리움의 규모가 과다했어요.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아트리움 천창에 대한 일사차폐 계획이 없어서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난방 부하가 증가했어요. 마치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도 더운 방에 갇힌 느낌이었죠. 아트리움과 주변 복도 사이에 유리면이 있어 마통풍과 자연 환기가 불가능했어요. 이건 마치 창문을 닫고 방 안에서만 숨 쉬는 것과 같았죠. 답답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와 계단 코어 부분은 자연 채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해가 지고 나서도 불을 켜지 않은 방처럼 우울한 분위기였죠. 제안, 자연과의 조화로운 아트리움. 제안은 마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요소가 잘 어우러지도록 구성되었어요. 아트리움의 최적 규모를 산정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어요. 이제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공간이 되었죠. 아트리움 천창을 톱날 모양으로 만들어 50%를 차폐했어요. 직달일사를 차단하고 냉방 부하를 줄였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마치 바람이 솔솔 부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쉬는 듯한 기분이죠. 유리면을 난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아트리움과 복도 사이의 기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유리면은 기류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지만 난간은 공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자연 환기를 유도합니다. 이는 외부 공기가 아트리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론: 아트리움, 자연과 사람을 잇는 공간. 결국 원안은 과다한 규모와 부족한 계획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제안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고 밝은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아트리움은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임을 알 수 있죠. 원안, 어두운 동굴 같은 연구위원실. 원안은 마치 어두운 동굴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연구원들이 쾌적하게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남측면 기준으로 긴 세장비가 설정되어 있어 자연 황의와 자연 채광이 분리했어요. 이건 마치 긴 복도에서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느낌이었죠. 환기도 안 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으니 기분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기준 층고가 4200ml로 설정되어 있어 에너지 손실이 다소 예상되었어요. 높은 천장은 멋지지만 에너지를 낭비하는 주범이 되었죠. 단위 연구위원실의 창면 적비가 26%로 채광과 환기를 고려할 때 협소했어요. 이건 마치 작은 창문으로만 바깥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죠.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실내가 어두컴컴했을 거예요. 제안, 밝고 쾌적한 연구위원실. 이제 제안을 살펴볼까요? 제안은 마치 햇살이 가득한 정원처럼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세장비를 조정하여 자연 환기와 자연 채광 성능을 향상시켰어요. 이제는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햇빛이 쏟아지는 공간이 되었답니다. 연구원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죠. 기준 층고를 4000ml로 천장고를 2700ml로 계획하여 에너지를 위한 단위 공간 부피를 최적화했어요. 이제는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쾌적한 공간이 되었죠. 마치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아껴 쓰는 똑똑한 소비자처럼요. 단위 연구위원실의 창면 적비를 32.3%로 계획하여 채광과 환기 성능을 향상시켰어요. 이제는 큰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며 햇빛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답니다. 연구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죠. 결론: 연구위원실, 쾌적함과 효율의 조화. 결국 원하는 어두운 동굴 같은 환경으로 연구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지만 제안은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켜 연구원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연구위원실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창의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소임을 알 수 있죠. 연구원들이 실험을 하다 보면 가끔은 과학의 향기가 너무 진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환기가 필요해요. 원안, 정체된 흐름. 연구위원실의 원안 기류는 마치 느림보 거북이처럼 느리게 흐르고 있어요. 기류 속도가 0.12m/s에 불과해 실내 공기가 답답하고 자연 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제안, 신선한 바람. 개선한 기류는 신선한 바람처럼 쏴 들어오는 기류로 바뀌었어요. 아트리움의 유리면을 제거하고 연구위원실 창을 케이스먼트 창으로 바꾸면서 기류 속도가 16.7% 향상되었어요. 이제 연구위원실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연구원들은 상쾌한 기류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결론: 쾌적한 환경을 향한 변화. 결론적으로 원한 기류는 정체된 흐름처럼 답답한 반면 개선한 기류는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활기찬 변화입니다. 연구원들은 이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작업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뜨거운 일사 유입,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에어컨이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원안에서는 햇빛이 건물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이건 마치 여름날 해변에서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것과 같았죠.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태양에 지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강한 햇빛으로 인해 냉방 부하가 증가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었어요.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야 하니 전기세는 하늘로 치솟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창의적 차단 전략. 이제 제안을 살펴볼까요? 건물의 입면을 스마트하게 설계했어요. 제안에서는 최적의 일사차폐를 고려하여 건물의 입면을 설계했어요. 이건 마치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조절하는 커튼을 설치한 것과 같았죠. 필요한 만큼의 햇빛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차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일사차폐를 통해 냉방 부하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에어컨이 덜 돌아가도 시원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니 전기세도 절약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죠. 마치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에너지를 아끼는 기분이었어요. 제안 덕분에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연구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햇빛이 적절히 들어오니 연구원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답니다. 마치 햇살이 가득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듯한 기분이었죠. 결론, 햇빛과의 조화로운 공존, 결국 원하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물이었지만 제안은 햇빛을 조절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켰어요. 건물의 입면 설계는 단순한 외관이 아니라 실내 환경과 에너지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시공에서는 환기보다 차양이 우선시되어서 외피 입면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연 채광이 부족한 현실. 정사각형 형태의 라이트박스가 6개소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빛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죠. 원안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라이트박스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음영이 발생했어요. 이건 마치 햇빛을 가리는 큰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려는 것과 같았죠. 빛이 부족해지니 실내가 어두워지고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저층부에 자연 채광이 유입되지 않아 실내가 어두컴컴해졌어요. 마치 밤에 불을 끄고 혼자 있는 기분이었죠.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햇빛을 쫓는 반사판. 라이트박스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어요. 제안에서는 일사 유입의 효율을 고려하여 직사각형 형태의 라이트박스를 7개소로 계획했어요. 이건 마치 빛을 잘 받아들이는 큰 창문을 설치한 것과 같았죠. 더 많은 빛이 들어오니 실내가 환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안에서는 태양광 패널과 관계없이 자연 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추적식 반사판을 도입했어요. 빛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일정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픽셀 형태의 반사판을 적용하여 라이트박스 주변부와 저층부까지 일정 조도의 자연 채광을 확보했어요. 이건 마치 빛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모든 공간에 고르게 빛을 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빛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과거의 음영과 어둠은 사라지고 자연 채광이 가득한 밝고 쾌적한 환경이 펼쳐집니다. 직사각형의 혁신적인 라이트박스와 햇빛을 쫓는 반사판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균형 잡힌 조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빛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원안, 작은 정원, 큰 문제. 원안은 마치 작은 정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태면 정률이 20%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자연 지반 녹지율은 10%에 불과했죠. 이건 마치 작은 화분에 식물을 심어놓고 그 화분이 너무 작아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과 같았어요. 육생 비오톱 조성이 부족하고 하천과의 연계가 부족했어요. 마치 식물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섬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태계의 다양성이 떨어졌죠. 식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정원은 황량하고 생명력이 없었어요. 이건 마치 아무런 장식 없이 텅 빈 방처럼 생태계가 활기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죠. 살아있는 정원. 이제 제안을 살펴볼까요? 제안에서는 생태면 정률을 52.92%로 계획했어요. 이건 마치 작은 화분이 아닌 넓은 정원으로 확장된 것과 같았죠. 다양한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생태계가 풍부해졌어요. 자연 지반 녹지율을 26.67%로 높여 더 많은 녹지가 생겼어요. 육생과 수생 비오톱을 계획하여 생태 서식 환경을 향상시켰어요. 이건 마치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큰 생태 마을을 만드는 것과 같았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주출 입구에서 자연 경사를 따라 선형 실개천과 생태 통로를 조성했어요. 이건 마치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장이 되었죠. 공생, 지속 가능한 미래. 결국 원안은 작은 정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생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공생하며 살게 되었어요. 생태 환경 향상 계획은 단순히 녹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죠. 지속 가능한 건축의 조화로운 설계, 효율적인 배치 계획은 공간의 흐름을 최적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트리움 계획은 자연광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연구위원실의 채광과 황의는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인명예획은 건물 외관과 에너지 효율성을 조화롭게 설계하며 라이팅 박스는 조명 성능을 극대화하여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환경을 고려한 설계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친환경적 건축을 실현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친환경 건축물을 들고 올게요. 청견 제작소였습니다.